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과 광양, 당진, 국내 철강 산업을 이끄는 세 도시가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초저가 공세와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충남 당진 세 도시의 단체장들이 국회에 모인 이유는 현재 철강 산업이 처한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중국의 초저가 공세, 여기에 미국의 50% 고율 관세까지 겹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은 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포항의 지난 10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8.4%나 감소했습니다. 에너지 집약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철강이 흔들리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도시의 단체장들은 공동 호소문을 통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재협상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시급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행령에 담지 못할 부분은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산업의 가장 기본인 철강 산업을 꼭 살려내 주시기를 건의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 도시는 앞으로도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가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방치된 폐철도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활용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폐철도 부지에 연고 시설물 설치, 최대 20년 사용료 감면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 의원은 전국 폐선 구간이 1,050km 이상, 폐역사가 250여 곳에 달하지만 활용률은 60% 미만으로 상당수가 방치돼 주민 안전과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임장 없이 타인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은 김상일 포항시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김 의원을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포항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장도 없이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K 신공항 사업이 내년 예산에서 핵심 공사비가 빠지며 개항 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순탄치 않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지만 실제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향후 5년의 항공산업 육성 정책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여객과 물류허브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토부의 이번 발표에도 가덕도 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선 최소 2번의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지만 아직 추가 활주로 조성 계획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또 거점항공사 유치 역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본계획엔 가덕도 신공항 외에도 대구 신공항 등 전국 8곳의 공항 조성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활주로 2개분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어디에도 활주로가 하나짜리 관문공항은 없습니다. 거점항공사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국토부가 연내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겠다며 절차의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토지보상 문제 등 현안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굴만이 많죠. 요 집이 평당에 1,500이 났는데 요 뒤에 한 600, 700밖에 안 났어요.
신공항 개항이 늦어지며 국토부는 김해공항 주차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27년까지 주차장 870면을 증설한다 계획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세범입니다. 그네 체납기와 그네 연승, 대형 선망 업종의 총 톤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 선망은 50톤 이상, 그네 체납기와 그네 연승은 10톤 이상으로 총 톤수를 규정해 어선 안전성과 조업 효율, 선원 복지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어선 건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7년부터 과도한 어획을 막기 위해 모든 그네 어선에 총 톤수 상한을 적용해 왔는데 총어용 어획량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들 세 업종의 경우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파크 골프장이 잔류농약 검사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포항 지곡과 경주 월성, 구미, 칠곡 석적 등 파크 골프장 5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파크 골프장 이용 증가에도 농약 관리 기준이 없어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경북도의회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인문학의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경북대학교가 구조 조정안을 공개했는데 인문학부의 3분의 1이 개편 대상에 들었습니다. 해당 학부는 국립대가 인문학을 말살하려 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글자마다 담긴 뜻풀이와 옛 선인들의 생각을 파고드는 재미에 매료됐던 하승원 씨. 한문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경북대 한문문화학부에 입학해 내후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인들의 이제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이제 인생적 이런 지혜들을 이제 좀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뜻깊고. 하지만 승원 씨가 졸업하고 나면 이 대학 한문학과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국립경북대학교가 한자 문학 콘텐츠학 폐지를 비롯한 학사 구조 개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구조 조정 안대로라면 한자 문학 콘텐츠학, 중국어문 문화학, 지구환경과학, 스마트 센서 공학, 공연 예술음악학 등 5개 학과는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입학 정원 감축이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지정 당시 전제 조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충원율이 떨어지는 학과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학교 전체의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대학 측의 판단입니다. 2년 평균 재학생이 40명 미만으로 정했어요. 그 이유는 40명 미만이면 이제 교수 확보할 수 있는 교수 정원이 2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육 체계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문학을 포함해 구조조정 대상인 학과를 살펴보면 휴학생을 제외하고 학교에 출석하는 신입생 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거셉니다. 대학이 교육부의 글로컬 지정에 사활을 걸 땐 K인문 세계 중심 공공형 대학을 내세워 놓고선 정작 지정 이후 인문학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통폐합해서 흡수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문을 내세워서 돈 받아가지고 토사구 팽입니다. 기업도 붕괴하기 전에 회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진 다른 인문학과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문문학부 소속 학과의 3분의 1이 개편되면 신입생들의 불안감이 커져 남은 인문학 전공들까지 줄줄이 미달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문학의 그 본고장인 안동에서 인문학이 사라지는 그 끔찍한 현실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경북 북부 유일의 국립대학인 만큼 기초학문의 본령인 인문학의 토대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론과 대학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오는 2040년이면 학령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의 구조조정 논의를 더 이상 대학 내부의 갈등으로 가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주요 사적지를 방문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 장소는 천마총, 포석정 등 공단이 관리하는 사적지 7개소이며 임신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우선 입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이 지역 내 영업장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표시가격과 다른 제품 제공, 요금 과다 인상 또는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입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30 또는 관광 불편 신고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점검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경북 해안 해파랑길의 다채로운 풍경을 담은 UHD 다큐멘터리 해파랑길의 시간이 내일 오전 10시 포항 MBC에서 방송됩니다. 지역 MBC 8개사가 공동 제작한 한국의 둘레길 8부작의 마지막 편인 이 방송은 포항과 경주를 잇는 해파랑길의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북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출연해 소설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해파랑길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